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앞서 뉴스의 재구성 들으셨을 겁니다. 이 경찰이라는 조직, 국민을 바보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안전이 위험되고 걱정이 됐으면 에스코트 교통경찰을 붙이든지 그랬어야지. 정보과 경찰. 처음에 시인을 하든지요. 울기는 또 왜 웁니까? 사과하면서. 누가 오니까 따라 부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예,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앞에서 대한민국 주요 언론사들 정권의 나팔수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앞서 초대석에서도 다룬 얘기, 결국 이런 현실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일부 언론사, 특히 방송사 기자들이 자발적인 반성문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수요일의 요일별 코너 오보의 역사에서 짚어볼 주제이기도 합니다. 미디어 오늘의 정철훈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반성문이라는 게요. 진작에 좀 나왔더라면이라는 그런 느낌도 갖고 있는데, 예. 어떤 얘기들을 이 기자들은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 이 프로그램이 오보의 역사라는 프로그램인데 사실 이 오보를 인정하는 그런 반성문들이 릴레이처럼 이어지고 있어서 이것도 이제 하나의 오보의 역사라고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하게 됐고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제 연이어서 반성문이 등장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언론사가 오보를 두고 사과하는 경우가 사실 흔치는 않고요. 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좀 감추는 경우가 좀 많은데 이번 경우는 이제 시청자와 독자를 대상으로 우리가 잘못했다. 오보를 좀 명확히 인정하고 이런 부분에서 기사가 잘못 나왔다라는 걸 이제 공개적으로 사과했던 측면에서 굉장히 좀 사회적인 맥락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이 상황이, 그러니까 이 이례적인 오보 인정 릴레이가 더 이상 언론이 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이룰 수 없다. 이런 절박함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보를 인정했던, 그러니까 이게 세월호 보도와 관련한 건데요. 예. 처음 그 반성문을 쓴 곳이 YTN이었습니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는데요. 그 4월 26일 날, 그러니까 시간도 좀 됐는데, YTN이 이런 속보에서는 또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오보 인정도 제일 먼저 하면서 반성도 제일 먼저 쓴 4월 26일이면 세월호 침몰 사고 한 10일 지난 시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다른 곳에 비해서는 좀 빠른 편이었습니다. 20분짜리 영상을 하나 제작을 해서 방송을 했는데, 제목이 봄꽃은 지는데 우린 무얼 했나, 이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기서, YTN은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YTN 보도 과정을 겸허히 반성하기 위해 제작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방송에서 최초 보도 시점부터 오보가 발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전하면서 사태의 긴박한 만큼이나 관련 소식이 어지럽게 이어졌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오보였죠. 안산 단원고학생 전원 구조. 이 초대형 오보에 대해서는 이 소식을 전했던 YTN의 한 여기자가 직접 출연을 해서 당시 상황을 전했는데요. 이 기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일보를 전했을 때 아이들이 살아 있었고 그때라도 사안을 제대로 알고 여러분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했었다면 이러면서 말을 흘리면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예. YTN이 이런 보도를 전한 이후에 지난주였죠. KBS가 15일자 메인 뉴스인 뉴스9에서 반성문을 또 반성 리포트를 내보냅니다. 사고 초기 KBS를 비롯한 주요 언론은 정부가 500명을 투입하고 장비를 총동원했다며 정부 발표를 받아쓰기만 했다. 실상은 다르다는 실종자 가족들의 항의가 쏟아졌지만 검증할 방법조차 찾지 못했다. 이렇게 반성하는 리포트를 내보냈습니다. KBS는 참사 이튿날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 실내체육관을 방문했을 때 실종자 가족의 절박한 하소연이 쏟아졌지만 뉴스에서 구조 작업에 대한 문제 제기는 들을 수 없었다. 이렇게도 보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이제
한쪽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편향적으로 보도하는 경우, 또 반론을 듣지 않는 경우 이런 것도 오보에 해당하는데요. KBS가 이런 부분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KBS는 사고 당일 200명에 이르는 인력이 구조 작업을 벌였다고 전했지만 실제 수중 수색 인원은 16명에 불과했다 라면서 또 반성하는 리포트를 내보냈습니다. 예. 사실 정부가 발표한 거를 받아쓴 언론, 물론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닌 걸 발표한 정부가 1차적인 또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정부의 1차적인 책임이 있는데요. 근데 이 받아쓰기의 참극이라는 것이 결국 언론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예. 정부 발표를 신뢰하고 또 보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번 경우처럼 좀 중차대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언론이 조금 더 팩트 체킹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원 구조됐다는 오보의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그 목포 MBC에서 처음에 전원 구조가 아닐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그 MBC 서울 쪽에 알렸고, 이게 이제 박상호 전국 부장에게 알려졌고, 또 본사에서도 이제 오보일 수 있다, 전원 구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매체들이 이제 전원 구조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MBC도 이제 전원 구조라는 이제 오보를 냈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예. 충분히 오보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런 부분을 좀 체킹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은 결국 언론의 그 과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받아쓰기라고 말씀하시니까 국무회의 석상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거기도 받아쓰지 않습니까? 예, 그 대열에 언론도 합류했다는 지적하고요. 예, 그러니까 정부 발표를 받아쓰는 것도 문제고, 또 자체적으로 취재를 해서 사실을 확인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부족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이어서 신문도 이런 반성문 대열에 합류를 했었는데요. 지난주에 한겨레 신문이 사설을 통해서 세월호와 함께 한국 언론도 침몰했다. 요즘 이제 기레기라는 말이 유행인데요. 그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인데, 이 기레기로 불린 기자들은 멱살이 잡힌 채 취재 현장에서 쫓겨났다.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겨레도 자유롭지 않다. 국민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지 못했음을 받아들이고 반성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지난 16일 금요일이었죠. 세월호 부정확한 보도 사과드립니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이면에 실었는데요. 중앙일보 편집국 기자 일동으로 올린 글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지면에 실린 세월호 사고 보도를 검토하니까 부정확한 보도로 희생자 가족들과 독자들에게 혼선을 드린 점이 적지 않았다. 이런 불편한 지시를 마주하게 됐다. 이렇게 중앙일보가 밝혔고요. 탑승자 수에 대한 오보, 그리고 정부 발표에 대한 현장 검증 소홀로 빚어진 오보 등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정부의 공식 발표라 하더라도 이를 재차 확인하고 신중하게 보도했어야 했다라며 이렇게 사과를 했고요. 예, 또 4월 17일자 이면 중앙일보 기사였는데요. UDT 대원들이 178명이 투입됐다라는 기사를 썼는데, 사실 구조 현장에서는 20명 내외의 잠수부가 수색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발표했던 이 178명은 동원이 가능한 전체 자원이었는데 이를 실제 작업 인원과 대조하지 못한 탓에 나온 오보다, 이렇게 또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중앙일보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오보를 인정하면서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서해 회료 침몰 등 대형 사고가 터질 때마다 언론은 재발 방지책을 제안하고 사과를 했지만 그때만 요란했을 뿐 사후 검증은 없었다. 라면서 숨진 영령들을 위로하고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악착 같은 기자 근성으로 파헤치겠다. 뭐 이런 각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말씀해 주신 건 각 해당 언론사들이 회사 입장에서 결정해서 예, 맞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 예. 또 지면에 예. 그런 오보에 대한 사과 예. 내지는 반성을 한 케이스고요. 예, 맞습니다. 개별 기자들도 자체적으로 반성문 또는 뭐 기자회라든가 이런 단체 이름으로 또 반성문을 쓰기도 했죠. 예, 맞습니다. KBS와 MBC 같은 경우는 또 공영방송으로서 그 재난 보도를 명확히, 정확히, 객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KBS와 MBC 기자들이 이제 기자협회와 노동조합 명의로 이제 반성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국민들이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또 반성문도 반드시 내야 했던 조직인데요.
현재 KBS 같은 경우는 또 국가재난 주간 방송이어서 그 이번 오보 건에 대해서 길환영 사장이 책임이 있다 하면서 제작 거부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KBS의 한 기자는 반성문을 쓰면서 자식을 잃은 부모의 분노와 절규는 사라졌고 대통령께 부탁을 하고 대통령이 위로와 당부를 하는 모습은 너무나 잘 짜인 연출된 모습처럼 보도됐다. 라면서 이제 자사 KBS 보도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이성주 MBC 기자, 지금 MBC 노조위원장인데요. 이 MBC 이성주 기자는 삭발을 하고 시청자 앞에 무릎을 꿇기도 했습니다. 예. 이처럼 그 방송사에서 기자들의 어떤 반성문이 이어지고 또 기자들이 또 최근에는 그 진도에 있는 합동분향소를 찾아서 또 조문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유가족들은 대체로 좀 냉담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보도를 잘 하는 것이 사실 기자의 그 임무인데 정작 보도는 제대로 하지 않고 분향소에 와서 사과만 하니까 아무래도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특별히 미디어 오늘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서 오보를 내보내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저희도 물론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않고요. 저희도 최대한 그 오보를 내지 않는 선에서 기사를 쓰고자 노력을 했는데요. 저희가 어떤 팩트에서 틀린 부분은 없었는데, 예. 그 편집국 내부에서는 이제 다이빙벨 보도와 관련해서는 약간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 예. 특히 또 이렇게 보도를 하는 매체들을 감시하고 예. 비판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좀 더 신경을 쓰고 계실 거라는 건 짐작을 합니다. 예. 이렇게 좀 기자들의 반성문 릴레이 그리고 사과 프로그램 좀 상당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언론의 현실이 국민들의 기대치와는 좀 동떨어져 있다. 이런 반증인 것 같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잘하는 게 숙제일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잘할지 두고 봐야 되는데 사실 조금 회의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언론이 이렇게 반성문을 쓰게 된 데에는 어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박함이 있다는 건데요. 예. 사실 요즘은 뉴스의 대체자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청자나 독자들이 수동적으로 뉴스를 이제 받아들이고 소비했다면 요즘은 이제 능동적으로 뉴스를 소비할 수 있는 시대가 왔고요. 또 최근에 뭐 크롬캐스트가 또 화제인데 크롬캐스트를 깔면 그 안방에 있는 TV에서 이제 뉴스타파나 국민 TV를 바로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이제 능동적으로 선택이 가능한 시청자들 앞에서 뉴스는 그러니까 지금 공영방송사나 뭐 민영방송사나 할 것 없이 결국 콘텐츠로 승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뉴스에서 계속해서 오보를 내고 또 특정한 그 세력에 편향된 보도를 하게 되면 결국 외면받을 수밖에 없고 외면받게 되면 이제 뉴스를 아예 안 보기 때문에 그 해당 언론사에 대해서 분노도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KBS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족, 시청자 가족들이 분노해서 본사 앞까지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항의 방문도 받고요. 예, KBS는 이제 시청률이 어쨌든 20%가 나오는 그 뉴스를 갖고 있는 방송사고요. MBC는 이번 재난방송 보도에서 평균 시청률이 5%대였거든요. 5%, 6%대였고, 이번 경우에는 이제 MBC 보도국장이나 전국부장이 막말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 가족들이나 유가족들이 MBC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봐서 안 본다는 거죠. 예. 네, 안 본다는 거고 사실 이렇게 뉴스를 안 보면 분노도 안 하기 때문에 사실 그 해당 언론사에 대한 분노에 대해서 그 언론사 기자들은 좀 감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만큼 아직은 영향력이 있다는 거니까요. 예. 이번 반성문을 통해서 좀 언론의 기본을 지키는 어떤 계기로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론이 좀 정부 여당에 기대서 좀 보도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오보가 나더라도 그래서 공적 기능이 훼손되더라도 언론은 이제 정부 여당에 기댄 결과로 일종의 자기 이익을 챙길 수 있었는데요. 이번 경우는 이제 세월호 참사에서 정부의 무책임에 대해서 시민들의 분노가 언론에 대한 분노로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경우였는데 왜냐하면 언론이 정부와 같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예. 언론과 정부가 똑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언론은 이제 정부만 믿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 독자이자 시청자인 국민들을 믿고 가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언론의 본령, 재상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라고 언론의
역할을 부여했고요. 또 그것 때문에 시청자나 독자들로부터 관심 받고 사랑을 받는 건데 제 기능을 상실한다면 뭐 언론으로서 존재 이유 자체가 없는 거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